자, 이번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기 4 6회 시험 대비 해당되는 작업형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형 제1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앞 차시, 즉 빅데이터 분석기 4 6회 전에는 민맥스 전기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MTCAS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특정 열변수 Q3 개의 컬럼을 가지고 표준화시킨 다음에 변환한 후에 최소, 최대값의 차이, 절대값을 구하게 되고, 단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1유형에서는 정수값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3유형에서는 해당되는 p-value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소점 몇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거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태를 약간 변형을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그 세 번째 셀에 나와 있는 형태, 여러분 빅분기 실기 환경에서 주어져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MTCAS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 MTCAS로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Q색이란 열변수 값의 평균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는 표준화 값을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scikit-learn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cipy 패키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해당되는 수식을 가지고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표준화시킬 때 수식에 필요한 값, 평균값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평균값, Q색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 그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또한 표준편차값을 또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값을 SD에 저장하게 되고, 해당되는 SD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표준화 수식은 분모는 표준편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Q색의 관측치에서 평균을 뺀 값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표준화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을 우리는 transformed under x라는 것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타입을 확인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시리즈임을 확인하게 된다 할 수가 있고, 그 값의 최대값을 확인하고 또한 최소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값들을 각각 ANS1과 ANS2에 저장하게 되고요. 두 값의 차이의 절대값,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고,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4.7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정답으로 인정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R과 파이썬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R 버전에 접근하는 방법, 파이썬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MTCAS 데이터에 CYL이란 열변수의 4가 1대 또는 기호가 4일 때, 레벨값을 갖고 있을 때 MPG 평균값을 갖고 있는 해당되는 1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값은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해서 정수로 출력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래도 reshape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 melt와 cast, 즉 reshape 데이터 구조를 변형시키는 형태에 존재하게 되고, 판다스 역시 멜트 함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열이라는 것은 바로 CYL과 기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판다스의 멜트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기준열 IDBus라는 옵션을 가지고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MTCAS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준열이라 할 수 있는 CYL과 기열 기준으로 하게 되고, 해당되는 변수들이 각각의 wide 열변수에서 한 개의 variable이랑 long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elt 함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값을 df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형태를 확인해 보면 역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값이 4이고 기하가 4이고 variable이 mpg일 때를 우리는 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값을 df1에 저장하게 되고, 역시 이 값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26.925가 원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주게 되고요. 그걸 int, integer로 변환하게 되고 출력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답안은 27로 제출해 주게 되면 올바른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웨이커스 데이터입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우리
C 드라이브에 데이터 폴더 생성해 주게 되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 환경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실 것은 아래도 루브리데이트라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키지가 있듯이 파이썬에도 우리 데이터 타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원활한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레이커스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헤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해 본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원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라는 열변수가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해 보는데 유념하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열변수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나요? INT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임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이 INT로 되어 있는 걸 데이터 타임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 기본적인 str로 변환 후에 바로 판다스의 데이터 타임 함수를 적용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트라는 열변수를 우리는 str로 바꿔주게 되고요.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toDataTime 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뀐 값을 인포로 저장하게 되고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 형태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하게 되면 결국에 2008년도 10월 28일서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데이터로 구성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어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import data time as DT를 통해서 데이터 타임을 DT로 약칭해서 쓴다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열변수 year와 month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우리 DT를 .year로 하게 되면 새로운 파생 변수 year 안에는 말 그대로 전체 데이트 중에서 year만 추출해서 생성이 되고 month라는 열변수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열변수 year와 month가 만들어짐을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문항에서 결집값을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결집값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결집값 확인 유무 제거됨을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2008년도 값들 평균값 x 열변수 값을 확인하게 되고 이 값을 우리는 추출을 해서 x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y가의 평균값도 저장을 하게 되죠. 이 두 값의 합세 우리는 라운드 함수를 통하게 되면 일단은 반올림, 소수자재 반올림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값이 뭐예요? 정수값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 값을 프린트 함수로 제출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 1 작업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한다? INT로 되어 있다면 str로 바꿔주게 되고 우리 판다스의 데이터 타임 함수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데 용이하다는 거 유념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형 이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작업 이 유형은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민맥스 정규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민맥스 정규화 트레인과 테스트에 적용할 때 어떤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사이키론의 프리프로세스 전처리 모듈을 통해서 민맥스를 갖고 오도록 합니다. 넘파이를 MP로 약칭해서 쓰도록 하고요. 자, 해당되는 트레인 어레이 임의의 우리 1차원 어레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테스트 역시 1차원의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서부터 5까지 갖고 있는 배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맥스 정규와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우리 피트와 트랜스폼 형태를 통해서 해당되는 정규화 진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에 있는 값을 2로 변환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어레이 같은 경우, 객체인 경우에도 똑같이 픽과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우리 잘못된 민 스케일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당되는 트레인 어레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씩 결국에는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스트 어레이 같은 경우에 그대로 핏과
트랜스폼 함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0서부터 5까지 되어 있는 값들 5분의 1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서로 변환의 비율이 서로 맞지가 않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 유념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값들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값들 각각 5분의 1씩 줄여가는 값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train array는 min과 transform 형태의 함수를 적용하게 되지만 test data는 fit 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transform만 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분의 1씩 줄여주는 우리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점 유념해야 할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제2 작업 유형은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와 관련된 분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류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전처리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 DF에 저장해 주게 되고요. 우리 헤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또한 info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해당되는 결집값들이 존재함을 할 수가 있겠죠. age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abin에 존재하게 되고 MVBuck에 존재하게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ge는 해당되는 평균값으로 대체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결집값을 n으로 대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인플레스 폴스만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인플레스 폴스라는 것은 원래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로 특별히 객체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당되는 것들 셀 실행해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결집값의 개수를 파악해 본다 할 수가 있고 결집값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으면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오브젝트 타입에 우리 해당되는 성별을 갖고 있는 것들, 메일과 피메일, 프리퀀시 값들을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고, 케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실의 등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를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무리 문제에서 간단하게 해당되는 앞 선실 등급만 가지고 분석하라는 거 존재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str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값만 우리는 해당되는 데이터로 활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value account count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앞 선실 등급만으로 우리 전처리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성별에 따른 생존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서 성과 생존 유무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처리 작업 중에 하나 age라는 건 수치형 int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는 구간화 벡터 데이터처럼 범주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1유형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전처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들 우리 판다스에 있는 바로 컷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산형 자료를 벡터 형태로 범주화 자료로 구분하게 된다 할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옵션, 파라미터 값, 첫 번째는 데이터 명이고요. 해당되는 구간을 나타내는 bin 값, 그 다음에 이 bin의 앞뒤 포함 유무를 의미하는 right, false라는 옵션이 하나 있고요. 해당되는 생성되는 우리 팩터 레이블 값을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타이탄의 df 데이터에서 age라는 열변수를 가지고 우린 bin을 0은 포함하고 16까지, 16을 포함하고 32까지 형태의 우리는 범주형 자료, 레벨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right, false라는 것은 이 값, 0을 포함되고 16은 포함되지 않고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값, 레이블 값을 각각 0서부터 16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10으로, 16이 포함되고 32가 포함되지 않은 구간 값은 20으로 각각 레벨 값을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컷 함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파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age under cut을 만드는 것, 여러분 두 번째 전처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ge cut 나이별로 해서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와 같은 age cut 이렇게 value count 함수 통해서 우리 frequency 값을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실제 분류 모형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age cut은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오브젝트 타입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다 인코딩을 해줘야 되고요. 분류 모형인 경우에 다 웨이브 인코딩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블 인코딩, 임포트를 갖고 와서 각각 성별, 캐빈과 임마크 관련된 것을 레이블 인코딩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 없는 데이터, 커스트 아이디와 관련된 아이디 데이터 또는 티켓, 네임은 실제 분리 모형을 할 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각각 삭제를 해주고 나서 TinyDF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모형에 사용되는 인포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고, 우린 기본적으로 피처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이미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하지만 여기서는 해당되는 scikit-learn 패키지의 모델 셀렉션 함수를 통해서 분리하도록 합니다. 자, X와 Y 분리하게 되고요. 우리는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8대2로 분리하게 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관련된 옵션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험 이 유형에서는 반드시 분류나 회귀 모형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적어도 2개 정도 알고리즘을 갖고 여러분 시험에 임해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상 클라우드 환경이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특정 알고리즘이 작동이 늦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차선책에 갖고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해당되는 옵션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의사결정 나무와 랜덤 포레스트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행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간단하게 accuracy와 관련된 평가 지표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핵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귀를 위한 클래스파이어 클래스를 생성한다 할 수가 있고, 역시 의사결정 나무, 예측, 학습하게 되고 예측 평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해당된 평가 지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랜덤 포레스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확실히 정확도 측면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중요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KNN 알고리즘도 한번 여러분 구현하는 거 부탁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작업 유형에서는 여러분이 유의하실 건 컷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수들,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은 해당되는 분류 모형에서 삭제를 하고 여러분 사용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우리 제3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제3 유형에서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p-밸류 값과 통계량을 물어보는 값, 마지막 최종적인 p-밸류를 통해서 귀무가서 채택 유무를 확인해 보는 문제, 바로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 할 수가 있고, 제3 유형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는 우리 주어진 데이터 폴더, C 드라이브 데이터 폴더 만들게 되고, 그 안에 데이터 1.cs 파일 불러와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통계적 가설 검정은요, 우리 독립해본 t-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 gender 1과 과연 peace, happiness의 차이가 있는지,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가 예상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 검정,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부여하게 되고, 독립해본 t-테스트의 사정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등분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균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등분산성과 정균성을 따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사항처럼 이미 가정됨을 확인해 주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되는 옵션, 파라미터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이 점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통계량에 대한 유의학력 값을 물어볼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p-밸류 값은 굉장히 소수점 자리가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특정 소수점으로 해서 반올림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 불러오게 되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또한 num파이를 np로 약칭하게 되고요. 우리는 젠더 1인 데이터만 갖고 와야겠죠. 왜? 남녀별로 구분하는 집단별로 평균 차이 유무를 확인한다 할 수가 있고, 그 값을 클로스의 값을 저장하게 되고, 이 클로스 값 각각 어레이 값을 이용해서 레인지 1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스이면서 해피니스 값을 레인지 1에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파가 1이면서 해피니스 값을 저장해서 레인지 2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되고, 우리 사이 패키지의 스태트 함수를 통해서 각각 바틀렛 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검정을 통해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다음과 같다 할 수가 있고, 당연히 p-value가 0.0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 채택, 기무가설 등분산성 만족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샤피로 위크 검정인데요. 샤피로 위크는 이 데이터에서는 정규성을 확인해 보시니까 p-value 굉장히 작죠. 따라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독립표본 t-테스트에 관련된 문제지만 이런 경우 뭐 한다고요? 정규성 만족하지 못하면 로고 변화를 한다거나 박스콕스 또는 R에서는 스텝 여 존슨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정규성을 만들어주고 원래 분류나 회귀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되는 파트는 그와 관련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이렇게 등분산성에 만족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옵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t-통계량과 아니면 p-value 값을 특정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답안을 여러분이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바로 제3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 실제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해서 p-value가 유의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 역시 채택을 여러분이 입력하고 제출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t-통계량을 물어봐서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